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한강변,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나는 그날 친구들의 장난기 어린 도발에 휘말려 있었다. 얘야, 김지은. 저 재벌 상속녀한테 키스라도 해봐. 평생 후회 안 할 거야.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터져나왔다. 우리는 대학생들, 가난하지만 자유로운 영혼들. 반대편 벤치에 앉아있는 그녀, 박서연. 전국적으로 유명한 재벌가의 외동딸, 하지만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녀. 소문으로는 어린 시절 사고로 다리를 잃었고 그 후 가족의 그림자 속에 갇혀 산다고 했다. 그녀의 눈빛은 한강의 물결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깊은 파도가 출렁이고 있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미쳤어. 나한테 무슨 재벌 키스가 다 있어. 하지만 술기운이 도와주었는지 아니면 그 순간의 어리석음 때문인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친구들의 야유가 뒤따랐다. 그녀는 책을 읽고 있었다. 춘향전의 현대판 번역본. 한국의 고전이 그녀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다가가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왜 그랬을까? 단순한 장난. 아니, 어쩌면 그녀의 그 고독한 실루엣이 나를 끌어당겼는지도 모른다. 저기, 박서연 씨,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 검은 호수처럼 깊었다. 무슨 일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경계심이 스며 있었다. 재벌가의 공주, 평범한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볼까? 나는 입을 열었다. 그냥. 장난으로요. 미안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몸을 숙여 그녀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장난처럼 가볍게. 하지만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그녀의 피부는 차갑고 부드러웠고 그녀의 숨결이 내 뺨에 스쳤다. 그녀는 놀라움으로 눈을 크게 뜨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장난. 이라고요. 재미있네요. 친구들은 멀리서 환호성을 질렀다. 나는 황급히 물러서며 웃었다. 죄송해요. 그냥. 친구들 장난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괜찮아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촉이네요.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그날 밤 나는 꿈에서 그녀를 보았다. 휠체어 위에서 웃는 그녀, 그리고 내 입술이 닿았던 그 뺨의 온기. 그 후로 삶은 이상하게 변했다. 나는 김지은, 평범한 서울대 문헌학과 3학년생. 집안은 가난해서 알바로 버티는 나날들. 반면 서연은 재벌 박씨 가문의 후계자. 그녀의 아버지는 한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물, 어머니는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하지만 사고 이후 그녀는 가문에 숨겨진 비밀이 되었다. 언론은 그녀를 비운의 공주로 불렀지만 실제로는 가족의 압박 속에 갇혀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그 키스 이후 그녀가 나를 찾아온 거다. 한 주 후 캠퍼스 카페에서였다. 김지은 씨,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휠체어를 밀며 다가오는 그녀. 나는 커피를 엎지릴 뻔했다. 박서연 씨,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날 장난 기억나세요? 제가 더 궁금해졌어요. 당신은 왜 그랬죠? 나는 당황했다. 정말 장난이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게 제게는 특별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온기를 느꼈거든요. 그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사고에 대해 털어놓았다. 10살 때 가족의 비서 차량이 고장나서 추락사고. 다리를 잃었고 그 후 재활과 가문의 기대 속에 살았다. 저는 그냥 정상적인 삶을 꿈꿔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후계자로 키우시려 해요. 휠체어 타는 딸이 회사를 물려받는다고? 웃기죠. 그녀의 목소리에 스며든 쓸쓸함.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충분히 강해요.
휠체어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아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무언가 시작되었다. 서울의 가을은 빨강과 노랑으로 물들었다. 우리는 자주 만났다. 한강공원에서, 남산타워 아래에서. 그녀는 한국 전통 차를 좋아했다. 이 녹차향, 우리 조상들의 영혼 같아요. 그녀가 말할 때마다 나는 그녀의 문화적 뿌리에 매료되었다. 재벌가지만 그녀는 한옥다원을 사랑하고 김치찌개를 집에서 직접 만들었다. 가족은 바쁘셔서요. 제가 혼자 해먹어요. 그 말 속에 숨겨진 외로움. 나는 그녀에게 내 삶을 털어놓았다. 가난한 집안, 어머니의 병치레, 아버지의 이혼. 나는 자유로워요. 하지만 당신처럼 강하지 않아요. 그녀는 웃었다. 강함은 선택이 아니에요. 지은아. 그냥 살아남는 거죠. 우리는 손을 잡고 산책했다. 그녀의 휠체어를 밀며 나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 감촉, 그날 키스의 연장선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그녀의 집안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연이가 이상한 여자애랑 어울려. 집사들의 눈초리. 나는 불안했다. 서연아, 우리. 조심하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은아. 이게 나의 선택이야. 재벌 상속녀가 아니라 그냥 박서연으로 살고 싶어. 그 겨울, 첫눈이 내렸다. 우리는 명동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돌았다. 그녀가 산뜻한 스카프를 내 목에 둘러주었다. 이게 내게 주는 첫 선물이야. 내 심장이 떨렸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눈송이가 우리를 감쌌다. 그날 밤, 우리는 그녀의 펜트하우스에서 키스를 나눴다. 진심 어린, 장난이 아닌 키스. 그녀의 입술은 따뜻했고 눈물 맛이 났다. 지은아. 사랑해. 그녀의 속삭임. 나는 대답했다. 나도. 영원히. 사랑은 눈처럼 조용히 쌓였다. 하지만 재벌의 세계는 그런 로맨스를 용납하지 않았다. 서연의 아버지, 박 회장은 한국의 철의 남자로 불렸다. 그의 회사는 삼성만큼 거대했고 정치권과 얽혀 있었다. 그는 딸의 비정상을 용납할 수 없었다. 서연아, 내가 휠체어를 타는 것도 모자라. 이제 여자애랑. 그날 서연이 집으로 돌아간 후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빠가 알아버렸어. 미안해, 지은아. 나는 패닉에 빠졌다. 어떻게? 우리가 조심했잖아.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집안 감시가 심해. CCTV, 집사들. 재벌 생활이 그래. 우리는 만나기를 멈췄다. 하지만 그리움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밤마다 그녀의 메시지. 지은아, 꿈에서 봤어. 한강에서 손잡고 걷는 꿈. 나는 답했다. 나도. 곧 다시 만나자. 서울의 봄은 벚꽃으로 물들었다. 우리는 비밀리에 만났다. 인사동의 골목길, 전통 한지 공예점에서. 그녀는 나에게 한지 등불을 선물했다. 이 불빛처럼 우리 사랑이 꺼지지 않게 우리는 키스를 나누며 속삭였다. 그녀의 손이 내 등을 쓸어내릴 때 나는 그녀의 강인함을 느꼈다. 휠체어는 장애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를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하지만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미국으로 보내 재활치료를 명목으로 강제했다. 내 미래를 생각해. 그 여자애는 내 인생의 독이야. 서연은 반항했다. 아빠, 나는 행복해요. 왜 이해 못하세요? 회장은 차갑게 말했다. 행복. 재벌 딸의 행복은 가문의 명예야. 내가 동성애자라니 스캔들이 터지면 어떻게 해?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연의 절친, 재벌가의 또 다른 상속녀가 나에게 경고했다. 지은 씨, 서연이를 놓아줘. 그녀 가족이 당신을 파괴할 거야. 나는 두려웠다. 내 삶은 이미 위태로웠다. 어머어머니의 병원비, 학비.
하지만 서연을 버릴 수 없었다. 서연아, 나 때문에 고통받지 마. 그녀는 울었다. 아니, 너 없인 나 못 살아. 고조는 여름에 왔다. 서연의 생일 파티, 재벌 사교계의 화려한 무대. 그녀는 초대받았고 나는 몰래 따라갔다. 강남의 고급 호텔,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발코니. 그녀는 드레스 차림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아름다웠다. 나는 웨이터로 위장해 다가갔다. 생일 축하해. 그녀의 눈이 밝아졌다. 지은아, 우리는 화장실로 숨어들었다. 거기서 격렬한 키스. 너 없이 어떻게 살아? 그녀의 눈물. 하지만 목격당했다. 회장의 비서가 우리를 찍었다. 그날 밤 스캔들이 터질 뻔했다. 회장은 서연을 가두었다. 집 밖으로 나오지 마오. 그 여자 쫓아내. 나는 위협받았다. 익명의 전화. 김지은, 사라져. 아니면 내 어머니 병원비 끊을 거야. 의 공포가 나를 삼켰다. 한국 사회의 차가움, 재벌의 힘, LGBT는 여전히 금기, 장애인은 더더욱. 나는 서연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한강 다리 위에서. 미안해. 나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질 순 없어. 그녀는 휠체어를 앞으로 밀며 울부짖었다. 지은아. 가지마. 이게 사랑이야. 비가 쏟아졌다. 나는 달렸다. 그 뒤로 우리는 헤어졌다. 하지만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 가을이 다시 왔다. 나는 알바를 더 했고 그녀의 소식을 들었다. 미국으로 떠났다고. 나는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봤다. 휠체어 위에서 웃는 사진들. 하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후회했다. 그 장난 키스가 모든 걸 바꿨다. 사랑, 고통, 그리고 배신의 맛. 그러나 운명은 돌고 돈다.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 내 문 앞에 편지가 왔다. 서연의 필체. 지은아, 돌아왔어. 만나자. 이번엔. 도망치지 마. 내 심장이 다시 뛰었다. 서연의 귀환은 폭풍처럼 다가왔다. 그녀는 변해 있었다. 미국에서의 재활로 휠체어는 여전했지만 자세가 더 당당해졌다. 그리고 눈빛 더 날카로웠다.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전통 목조문이 삐걱거리는 그곳, 우리는 마주 앉았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약했어.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그것을 쥐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그녀는 미국에서의 이야기를 했다. 재활 클리닉, 그리고 LGBT 커뮤니티. 거기서 알았어. 우리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야? 한국 사회가 문제지. 그녀의 말에 용기가 솟았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공개적으로 사랑을 선언하자. 하지만 재벌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회장은 그녀를 압박했다. 서연아, 회사를 물려받아. 결혼도 해. 정상적인 삶을 살아. 서연은 반항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전통 한식상 위에 김치전, 불고기. 아빠, 저는 박서연이에요. 상속녀가 아니라 그냥 여자예요. 그리고 지은이를 사랑해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쳤어. 동성애. 장애인의 동성애라니. 가문의 치욕이야. 어머니는 울었다. 서연아, 왜 우리를 이렇게 해? 그 충돌 후 서연은 집을 나왔다. 내 작은 원룸으로. 서울의 변두리, 지하철 소음이 들리는 그곳.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침에 그녀의 휠체어를 밀며 시장에 가서 장 봤다. 지은아, 오늘은 비빔밥 해줄까? 그녀의 요리는 한국의 영혼이었다. 매운 고추장 소스, 시래기 나물. 우리는 웃으며 먹었다. 밤에는 서로를 안고 이야기했다. 그녀의 과거, 사고의 트라우마. 그날 다리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직 들려. 하지만 너 만나고 나서 다시 서고 싶어졌어.
나의 삶도 변했다. 나는 그녀 덕에 강해졌다. 어머니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어머니는 놀랐지만 안아주었다. 지은아, 행복하면 돼. 한국에서 쉽지 않지만 엄마가 지지할게. 한국 사회의 변화, 젊은 세대의 수용. 하지만 여전히 차별은 있었다. 거리에서 우리를 보는 시선, 저 애들 뭐야? 라는 속삭임. 고조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왔다. 서연은 참석했다. 휠체어로 무대에 오르며 여러분, 박씨 그룹의 미래는 다양성입니다. 장애인, LGBT, 모든 사람이 그녀의 연설은 미디어에 실렸다. 스캔들이 폭발했다. 재벌 상속녀, 동성 커밍아웃, 언론은 달려들었다. 기자들이 우리 집 앞을 포위했다. 박서연 씨, 파트너분은 플래시가 터졌다. 회장은 분노했다. 그는 서연의 신탁금을 동결시켰다. 내가 선택한 대가야. 우리는 가난해졌다. 하지만 사랑은 더 깊어졌다. 알바로 버티며 우리는 한옥 체험 프로그램에 갔다. 전통 한복 입고 부채춤을 추며 웃었다. 지은아, 이게 우리 삶이야. 화려하지 않아도. 그러나 배신이 왔다. 서연의 절친, 그 여자가. 그녀는 회장에게 모든 걸 팔아넘겼다. 우리 만남의 사진, 대화 녹음. 서연이, 미안해. 가문의 압박이. 서연은 무너졌다. 왜? 내가 내 유일한 친구였는데. 배신의 고통. 그녀는 울며 휠체어를 내팽개쳤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 없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아니야. 우리는 함께야. 의 그날 밤, 우리는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눴다. 그녀의 몸, 휠체어 너머의 감촉. 한국의 전통 침대, 요 위에서. 지은아, 영원히 눈물과 키스. 배신의 상처는 깊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재벌의 유산을 포기했다. 돈이 아니야. 사랑이 내 유산이야. 우리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서울의 홍대거리, 젊은이들의 해방구, 카페 이름 한강의 속삭임. 메뉴는 한국 전통 디저트, 팥빙수와 녹차 라떼. 우리는 손님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눴다. 고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봤다. 언니들, 커플이세요. 우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LGBT 커뮤니티가 모여들었다.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하며 우리는 깃발을 들었다. 사랑은 자유야. 서연의 휠체어는 상징이 되었다. 장애와 사랑의 아이콘 미디어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재벌 상속녀의 반전 로맨스. 하지만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법적 압박을 가했다. 상속권 포기 서류를 강요. 서연아, 내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 돌아와. 어머니의 병. 그것이 약점이었다. 서연은 갈등했다. 지은아, 나의 가족을 버릴 수 없어. 나는 이해했다. 하지만 나를 잊지 마. 그녀가 떠난 주, 나는 혼자 카페를 지켰다. 비가 내리는 밤, 문이 열렸다. 회장이었다. 김지은, 내가 내 딸을 망쳤어. 그의 눈은 붉었다. 망쳤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그녀를 살린 거예요. 그는 웃었다. 살리다니. 재벌의 딸이 가난한 카페 주인? 웃기지 마. 그는 돈 뭉치를 던졌다. 이거 받아. 사라져. 나는 거절했다. 돈으로 사랑을 못 사요. 그는 떠났지만 그 후 카페의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익명의 불량 손님, 리뷰 폭탄. 동성애자 카페. 불편해.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 보수적인 목소리. 나는 지쳤다. 서연에게 전화했다. 돌아와. 나 혼자 못해. 그녀는 돌아왔다. 어머니의 설득으로. 서연아, 내 행복이 엄마 행복이야. 가족의 변화, 작은 균열. 우리는 다시 함께했다. 카페는 살아났다. 이제는 워크숍을 열었다. LGBT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 문화와 사랑 이야기 세션. 한복 입고시 낭송, 사랑은 꽃처럼 피어나. 여름 페스티벌에서 우리는 무대에 섰다. 서연의 연설. 휠체어에 앉아도 사랑은 날아오를 수 있어요. 제 장난 키스가 시작이었죠. 그 키스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관객이 박수 쳤다. 나는 무대 뒤에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 서연의 건강이 나빠졌다. 재활 후유증, 다리 통증. 병원에서. 지은아, 내가. 부담이야, 그녀의 약한 목소리. 나는 안심시켰다. 아니야. 우리는 하나야. 한국 의료 시스템의 냉정함, 비싼 치료비. 우리는 크라우드 펀딩을 했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서연 언니, 화이팅! 가을,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의 오름. 휠체어로 오르막을 오르며. 지은아, 이 풍경 봐, 우리 사랑처럼 넓어. 우리는 해변에서 키스했다. 파도 소리, 한국의 바다. 건강 문제는 우리 사랑의 시험대였다. 서연의 통증은 심해졌고 수술이 필요했다. 비용은 어마어마했다. 회장은 도왔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은 결혼. 정상적인 남자와. 서연은 분노했다.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지은이와 함께 할 거예요. 회장은 한숨 쉬었다. 내 어머니가? 어머니의 죽음이 다가왔다. 암 진단. 서연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나는 따라갔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우리 손을 잡았다. 서연아, 지은 씨 행복하세요? 한국에서 쉽지 않지만 사랑이 이겨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 전통처럼 인내하세요. 그녀는 떠났다. 장례식은 재벌식으로 하려 했지만 서연의 눈물은 진실했다. 장례 후 서연은 무너졌다. 엄마가. 나 때문에 나는 안 왔다. 아니야. 엄마는 내 선택을 축복했어. 우리는 한옥 장례식장에서 전통의식을 치렀다. 상주 차림, 절을 하며. 한국의 가족 문화, 슬픔 속의 위로. 회장은 변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서연아, 미안해. 내 삶을 존중할게. 그는 상속을 인정했다. 하지만 조건 없이. 카페를 키워. 그룹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우리는 동의했다. 카페는 확장되었다. 이제는 전국 체인, 사랑의 한옥 카페. 하지만 외부의 폭풍. 보수 단체의 시위. 동성애는 한국 전통 파괴. 기자회견에서 서연이 맞섰다. 전통은 사랑이에요. 춘향전처럼. 진심이 전통이죠. 그녀의 말은 바이럴 되었다. 젊은 세대가 지지했다. SNS에서 서연 지은 해시태그. 개인적 갈등도 있었다. 나는 질투했다. 서연의 과거 연인, 남자. 회장이 소개한 사람. 그냥 친구야. 하지만 사진이 나왔다. 오래된 키스 사진. 지은아, 믿어. 그건 과거야. 나는 울었다. 나도. 두려워. 우리는 대화했다. 밤새워. 우리 약속해. 영원히 솔직하게. 겨울, 눈보라 속에서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이지 않지만 우리만의. 한강변, 친구들과. 한복 차림, 서연의 휠체어에 꽃 장식. 지은아, 내가 내 평생의 교훈이야. 키스 중의 눈송이. 친구들의 축하. 한국 포차 스타일 파티. 소주 한 잔, 건배. 사랑 만세. 결혼 후 삶은 안정되었다. 카페는 성공했다. 우리는 책을 썼다. 휠체어 위에 키스, 재벌 상속녀의 사랑 이야기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서연이 말했다. 그 장난 키스가 제 삶을 바꿨어요. 장애, 재벌, LGBT. 모든 게 교훈이었죠. 사랑은 장애물을 넘어. 하지만 비극이 스쳤다. 회장의 죽음. 심장마비. 장례식에서
서연은 회사를 물려받았다. 아빠, 감사해요. 당신이 가르친 강함으로 살게요. 그녀는 그룹을 개혁했다. 다양성 정책, 장애인 고용, LGBT 지원재단. 우리의 사랑은 깊어졌다. 아이를 입양했다. 한국의 입양 시스템을 통해 고아원 소녀. 엄마들, 사랑해요. 아이의 말에 눈물. 우리는 제주에 별장을 지었다. 한옥 스타일, 바다를 보며. 수년 후, 나는 회상했다. 그 장난 키스. 그것이 평생의 교훈. 사랑은 용기야. 한국 사회에서, 재벌의 그늘에서, 휠체어 위에서 서연은 웃었다. 그리고 용서. 배신도, 고통도. 결말은 인간적이었다. 우리는 늙어갔다. 서연의 머리카락에 흰 서리가. 여전히 휠체어, 하지만 손은 따뜻했다. 한강변에서 다시 그 벤치. 지은아, 다시 키스할래? 나는 웃으며 입을 맞췄다. 장난처럼, 하지만 영원히. 그리고 우리는 알았다. 삶은 드라마처럼 감정의 파도. 하지만 사랑은 한국의 계절처럼 영원히 순환하는